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려나?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는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어려울까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최고의 자산일 만큼 중요했지만 삶을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바뀌는 경제적인 이유, 환경의 변화,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에너지 등의 이유로 만남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다들 헬스조선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료 건강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언론 매체 중에 하나인 헬스조선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에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친구는 부부, 자녀 등 가족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호주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477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은퇴자보다 22% 정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대화할 상대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은퇴 후 생활이 덜 외롭고 생물학적 두뇌 활동과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칼럼은 2016년도 기고된 것으로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1차원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만 친구가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젊은 시절 동고동락하며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달라지고 벌어지는 경제적인 차이와 가정이 생기며 달라지는 삶의 가치를 쉽사리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겪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니니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무언가를 고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는 친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모두 친구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만나서 자식 자랑, 돈 자랑,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들으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혼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자연을 구경하며 커피 한잔하고 벤치에 앉아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며 오롯이 혼자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보다는 혼자 걷는 운동이 편한 이치와 같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라는 것이 낯설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고 외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어쩌면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제일 좋은 친구는 내 자신이다. 아예 친구를 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내게 제일 좋은 친구는 내 자신이다. 이러한 생각을 기본 마음가짐으로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술 한 잔 기울일 친구,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한두 명의 친구만 남겨두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삶의 질, 인간관계 면에서 더욱 풍성함을 느낄 수 있고 제법 괜찮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휴대전화 연락처에 몇 명이 저장되어 있다며 자랑하곤 했는데 지금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보면 지금 꾸준하게 연락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5년, 10년 지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막말하고 욕설하고 막대하는 친구. 만나면 징징대고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는 친구. 필요할 때만 찾고,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이들은 걸러내기 바랍니다. 이런 친구들은 마당에 키우는 개만도 못한 친구입니다. 서로 존중이 없다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내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는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걸러낸 친구들도 예전에는 좋은 친구였을 터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살아온 방식과 환경에 따라 가치관이 정립되고 뚜렷해집니다. 가치관은 똑똑하고 모자란 것과는 관계가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으로, 때로는 정치관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치관이 부딪히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심각해지면 주먹 다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처럼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치관이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피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 결국 나와 맞는 사람이 몇 없음을 알게 되고 친구를 만나는 일이 줄게 됩니다. 두 번째, 생활 환경. 오랜 시간을 살아온 만큼 자신의 생활 환경이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온 삶에 따라 각자가 다른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이도 있을 것이고 홀로 살아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떵떵거리며 부자 동네에 살 것이고 어떤 이는 노숙자처럼 지낼지도 모릅니다. 생활 환경이 비슷해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야기 거리가 생깁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혼한 친구들이 만나는 자리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나오는 것. 비슷한 또래의 자식이 있는 친구들의 모임에 자식이 없는 친구가 나오는 것처럼 공통된 관심사에서 누구 하나라도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거리가 줄고 불편해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공통적인 공감대가 없다면 이 역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괜한 만남으로 굳이 소중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경제 생활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가족과 함께 하기에도 빠듯한 것이 요즘 시대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제일이라 만사를 제쳐두고 친구를 만났지만 지금 우리의 시간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기껏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하고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것이 싫어서 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굳이 시간을 내어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찾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올바른 선택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 돈. 친구를 만나는 것에는 시간만 소비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남성의 경우 만남의 대부분이 술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소비되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삶의 유한함을 하루하루 몸소 느끼는 우리는 위에서 말했던 시간과 돈을 소중하게 필요한 곳에 잘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돈도 허투루 소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친구와 관계가 변하게 된 4가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요인일 뿐 이것 말고도 관계를 정리하고 관계가 정리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없다 하여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관계에서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라며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숫자는 그저 허울이며 그저 숫자일 뿐이니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 눈을 의식해서 친구를 억지로 만들고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알다가도 모르는 정말 어려운 것이기에 오히려 혼자일 때가 비로소 자유롭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조차 친구 관계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좋은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너무 어렵다. 심지어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서로 멀어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친구는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 하였으니 나를 소비하고 던져가며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입니다. 혹시 너무 가차없이 인연을 툭하고 끊어내고 싶지 않다면 그냥 소소하게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는 괜찮을 것입니다. 굳이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경조사도 내가 받은 것이 없다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감정 소모도 하지 않고 자신이 만족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며 좀 더 나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살려 나이 들어서도 혼자서 당당하고 자존감 높게 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 탓에 친구를 만드는 사람은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며 친구가 없다고 해서 당신을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친구가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지 않고 확고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추측과 두려움으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아니다 싶은 것은 바로바로 끊어내고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일을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바로바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가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해야 할 것이 많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 매일매일 바쁘고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생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뒤늦게나마 모두 해보며 생기있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공부하고 한다면 친구가 없어도 외로울 틈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배움을 기회 삼아 또 다른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설레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동네 노인회관이나 아파트 노인정, 행정복지센터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오랜 친구와의 만남보다 설레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혼자만의 인생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건강이 좋지 않다면 모든 것을 할 수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내적인 건강도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는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병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생업, 가족을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 속에 내 건강을 희생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자신을 추스르는 시간을 꼭 갖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명상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시간에 그저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감사할 만한 일 3가지 정도를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더욱 괜찮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 그리고 경쟁과 위험, 불편함을 모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친구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를 나 그대로 바라봐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친구가 아니더라도 가족 그리고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기에 조금 더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외로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를 먹어 친구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늙어도 은퇴 못하는 마처 세대를 아시나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의 마처 세대는 1960년대생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날 60년대생은 우리나라 고령화의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인데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을 듣는 세대. 은퇴 후 창업도 해봤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세대. 은퇴 없이 일하는 노후, 그것이 최선의 노후 계획이라고 말하는 세대가 지금 1960년대생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고도성장기의 성공을 맛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인 60년대생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의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860만 명으로 무려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합니다.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민주화를 이뤄낸 핵심적 세대인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계가 놀랄 만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일구게 되었죠. 중년에 들어서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도맡아 이중고에 시달리지만 배고픈 시기도 견뎌냈던 강인함으로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60년대생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60년대생들이 퇴직대열에 속속 합류하면서 열악한 재취업 일자리와 노후 준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860만 명의 대규모 은퇴 집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또 고도성장의 주역인 이들에게는 은퇴 후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미래의 60년대생 앞에 펼쳐진 신노년의 현실과 노후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나의 노후에 대해 재정비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3세라고 합니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60세의 정년퇴직을 누릴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직장을 떠나 다시 취업하면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고정 지출은 계속 일어나게 되고 60대 중후반에 이르면 자산을 거의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20, 30년의 긴 세월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은퇴 이후 잠깐의 쉼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중도 퇴사 후 사업에 도전했다 실패하고 최근 비정규직으로 13년째 일하며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투잡을 하고 있다는 63년생 중년 남성 A씨. 일한 만큼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던 A씨에게 대리기사라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고스란히 안게 된 많은 빚이 그의 노후에 커다란 짐덩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호사스러운 노후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노후는 더더욱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을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양의 몫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식들 대학교 학자금에 나이든 노모를 부양하는 것까지 모두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집보다 대리기사 쉼터가 더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월 111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지만 고정 지출만 더해도 수령하게 될 월 연금액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연금 낼 여유조차 없었던 순간들 때문에 노후의 혜택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반면 동갑내기 B씨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63년생 B씨는 노후자금 걱정이 없는 이른바 금퇴족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전자회사에 근무하며 높은 연봉을 받아온 그는 2년 전에 퇴직했으나 그로 인한 충격은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퇴직 전에 월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80세까지는 매월 100% 정도, 또 80세 이후에는 매월 70%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영문소설 읽기 모임, 점심에는 요리 수업. 그가 이처럼 달콤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30년 이상 대기업에 근속하면서 차곡차곡 연금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을 준비했고 주부인 아내도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여 연금 맞벌이에 성공한 것이죠. B씨 부부의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은 약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모습으로 노후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5060 세대들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60년생들은 이전 세대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동시에 자신의 노후도 책임져야 하고 또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세대에 대한 지출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컸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재취업에 대한 부담 없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금퇴족 B씨가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사실 이 B씨의 모습은 과거 1960년대생들이 당연한 미래로 꿈꿔왔던 노후입니다. 지난 1988년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전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60년대생들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복지 1세대였죠.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됐던 1960년대생들은 이미 대부분 직장을 떠났고 그런 행운은 소수만의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박봉에 때론 부당한 해고까지 직장을 옮겨 다니느라 연금을 낼 여유조차 없었던 순간순간들. 그 젊음의 고달픔만큼 노후의 혜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23년도 국민연금 월 평균 지급액은 61만 7천 원이지만 노인 한 명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123만 원으로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들 중 130만 원 이상 수급하는 비율은 단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은퇴 전 소득의 약 40%를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실제로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에게 국민 용돈 수준만큼 돌려주는 국민연금의 셈법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박탈감만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 피눈물 나는 현실에 맞춰 세대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결국은 각자 도생해야 되고 복지 1세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60년대생들의 노후는 고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에 60년대생들의 대부분은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도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한 중장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 된 지 오래인데요. 60년생 최태수 씨는 은퇴를 미루기 위해 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렸지만 아직도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맞이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막막할 뿐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노후 준비의 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7개월 전 취업에 성공했지만 그는 지금 8개월짜리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구직 지원서도 많이 내보고 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음 직장은 어디가 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50대가 재취업에 성공하는데 평균 14개월 정도 걸리고 더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취업이 된다 해도 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퇴직금 및 노후 자금으로 창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5년 뒤 폐업률이 66%나 됩니다. 겁없이 뛰어든 은퇴 후 창업은 노후의 불안정성을 더 가중시키는 격이죠. 60년대생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언제든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이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들처럼 성실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은퇴한 지금까지도 하루 편히 쉴 수 없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퇴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달려왔지만 그러한 기대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어떤 누구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을까요? 1960년대생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었던 5060 세대의 불행한 노후를 막기 위해 은퇴 이후 정말 주의하셔야 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또 곧 은퇴를 하실 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 안 된 창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창업에는 신중하라는 말인데요. 노후가 불안한 대부분의 분들 중에는 은퇴 후 목돈을 투자해서 음식점 같은 창업을 했다가 잘 안 된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벼락치기로 준비하다 보니 쉽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 커피숍이 된 이유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창업률이 높은 업종이 폐업률도 높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자아 실현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계가 목적입니다. 노후 자금인 목돈을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한 번에 승부를 건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모두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창업한 경우라면 단 한 번의 실패로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빚의 허덕이는 비참한 노년기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약 20%라고 하니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 새 자영업자는 늘어난 데 반해 월 평균 소득은 160만 원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게도 하루 종일 손님으로 북적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벌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요. 젊어서는 그 돈 날려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린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은퇴 후 마냥 놀 수는 없으니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창업은 취업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후 파산 피하려면 자식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자식 키우느라 노후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결국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 말이죠. 웃자고 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은퇴 후에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떠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통상 노년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자녀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전부 털어서 학비와 생활비, 사업자금, 결혼자금까지 대줍니다. 그나마 재산이 넉넉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도 부모의 노후가 문제없다면 다행이지만 이럴 경우 대다수는 자녀 지원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에게 올인하면 내 노후는 자식이 챙겨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자식에게 다 퍼주고 늙은 부모들은 쪽방에서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리스크라고도 하죠. 제대로 자립하지 못한 자식대로, 자식을 제대로 자립시키지 못한 부모대로 노후의 대가를 무겁게 받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도와줄 땐 당연시 여기지만 부모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10자식도 키울 수 있지만 자식은 한 부모도 건사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노후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력이 있을 때 자녀가 아닌 나의 인생을 위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지원을 끊으시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우셔야 됩니다. 내 노후 준비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입니다. 모두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융교육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척 억울하지 않나요?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변화와 노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자발적인 가입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완하고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투자 방식과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노력하고 실천하여 나만의 안정적인 그늘을 만들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초고령 사회까지는 앞으로 3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인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이 막은 거대한 목표, 성취감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고 나만의 삶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